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02 디비전 3 세트가 있었고, 오늘 세트는 앞쪽 문제는 조금 앞쪽 문제 치고는 컨트롤 플로우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고, 뒤로 갈수록 뒤쪽 문제는 또 그렇게 근데 뒤쪽 문제 치고는 또 어렵지 않은 그런 세트였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평범한데, 앞쪽 문제는 조금 평소보다 어렵고 뒤쪽 문제는 조금 그 쉬운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오늘은 모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댄스 어레이. A번 댄스 어레이는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배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배열에 들어가는 수는 전부 1 이상인 정수고요. 그리고 그 배열 안에 어떤 규칙이 만족하게 하고 싶냐면, 인접한 모든 수의 이 식의 결과값. 그러니까 이 식의 결과값이라는 건 그 중에 작은 거를 분모로 하고 큰 거를 분자로 한 이 식의 결과값이 2 이하다.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원소들이 2배 이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배열에다가 사이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넣어서, 새로운 원소, 그러니까 4, 2, 11 이런 식으로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중간에 3, 5 같은 식으로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4, 2, 11이라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있으면 그 사이에 새로운 수를 몇 개 넣어야, 적어도 몇 개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배열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관찰은, 일단 관찰이 중요한데, 4, 2, 11.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라는 게 인접한 원소들에 대한 조건들이죠. 그리고 인접한 원소들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넣어야겠다 싶으면 여기다 뭔가를 넣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넣으면 그 인접한 쌍들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배열에 있는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접한 쌍들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느냐만 가지고 그 사이에 몇 개 넣어야 할지를 각각 결정해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들어가는지를 각각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 2, 1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수를 가능한 적게 넣으려면 어떻게 넣는 게 좋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2배씩 되게 넣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면 큰 수로 넘어가는 게 제일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쪽에다가 2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4, 8 이런 식으로 작은 쪽에다가 2를 곱해 가면서 이런 새로운 수를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11이랑 1에다가 2, 4, 8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를 넣을 때는 작은 쪽에다가 2를 곱해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 쌍에 대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가 몇 개인지를 각각 세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넣어보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배열에다가 넣어도 되고, 근데 넣는 것보다는 몇 개 들어가는지를 세는 게 이건 좀 더 편리하죠. 왜냐면 직접 넣으려면 또 배열 순서 바꾸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수를 작은 수, 큰 수로 이렇게 나눠서, 네, 벡터 인서트로 해도 돼요. 벡터 인서트로 중간에다가 넣어도 돼요. 근데 중간에 넣으면 그 뒤에 있는 게 쫙 밀리니까 이게 문제의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수가 있는데 n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접한 수를 두 개씩 짝지어서 비교를 해서 그 작은 수랑 큰 수 사이에 이 2배 이하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그 사이에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를 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세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balanced remainders. 일단 A번 문제, 방금 그 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디비전 3 H고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는 문제까지는 아니죠. 뭐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럼 B번 문제로 넘어가죠. balanced remainders. 이 문제는 그 어떤 n이랑 그 배열 a를 받아서 그 배열 a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또 그 우리가 원하는 배열로 만드는 게 그 B번 또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배열을 조작해서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걸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배열 A에 대해서 C0, C1, C2라는 그 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 C0, C1, C2가 뭐냐면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인 수를 개수를 각각 C0, C1, C2라고 해요. 그럼 이 C0, C1, C2가 전부 같기를 원한대요. 전부 같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수가 6개 있으면 그 중에서 2개는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2개는 나머지가 1이고 2개는 나머지가 2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0, C1, C2가 처음에 이런 배열을 놓고 보면은 1, 1, 4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C2가 4가 되게 하는 나머지가 2인 거에다가 뭐 그 몇 번 툭툭 건드려서 그 1인 거 C0, C1에다가 조금씩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뭐 그래서 이 처음 배열은 C0, C1, C2에서 1, 1, 4인데요. 이거를 그 오른쪽으로만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여기로 하나, 여기서 여기로 하나,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3, 1, 2니까 여기서 여기로 하나 해서 마지막으로 2, 2, 2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C0, C1, C2에 해당하는 수들을 각각 조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결국 이 배열을 받고 나서 배열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배열이. 왜냐면 그 우리는 결국 그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여기로 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A라는 배열을 전체가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결국 이 C 배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 칸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거를 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해보는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그 분배를 여러 가지를 해보는 수도 있고 뭐 제일 큰 거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밀고 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 2로 만드는 그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그 적합한 걸 하나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이거를 말이죠. 3번 했어요. 그렇게 9번 하면은 이거 하면은 어디서 시작하든 그
어디론가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딘가 남아도는 어디서 시작하든 어딘가 부족한 어디로 가든 이렇게 원하는 양만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이동을 시킬 때는 굳이 하나만 시킬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여기 2를 넘어서잖아요, 4라는 게. 그러면 2 남는 부분을 전부 옮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칸 안에서 옮기는 건 이런 식으로 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실제로는 두 번만 해 되긴 하지만, 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세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여러 번 움직여 봤어요. 이게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놓치는 거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되냐? 딱 이런 경우에 한 번만 하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갈 거 없죠. 여기서 여기로 갈 거 없죠. 여기서 여기로 가려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남으니까 3, 1, 4에서 끝나버려요. 한 번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3, 1, 4가 아니라 3, 1, 2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거 있나? 그걸 체크해서 2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게 제일 큰 게 어디냐, 제일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략도 유효하고요. 이 중에 제일 큰 거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밀고 가는 전략도 유효한가? 아니,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되네요. 제일 큰 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 9, 1 이런 식이면 여기 제일 큰 거에서 여기로 밀어도 총 18이니까 여기서 6, 8, 6, 4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에서 미는 전략도 좀 위험하고, 항상 여기저기서 여러 번 밀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밀면 문제 없이 예외 없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 B를. 문제 C는 어떤 정수 x가 주어집니다. 정수 x는 좀 커요. 10의 12제곱까지의 정수예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이 x가 세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냐를 판별을 해서 yes 아니면 no로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세제곱의 합이라는 건 어떤 정수 a, b에 대해서 세제곱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 않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나? 되던가? 되지 않나요, 그거? 네, 아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인수분해가 되든가. 인수분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b ab 플러스 b 제곱, 아니 마이너스 g,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떤 적당한 a 플러스 b에 대해서 돌려서 찾아본다 라는 수도 없지는 않은데요. 이런 수도. 근데 이거 되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방법. 여기서 더 진행하려면 좀 어렵고요. 저도 이거 말해놓고 보니까 좀 막막하네요. 일단 이런 접근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x가 10의 12제곱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 b를 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x가 10의 12제곱이면 a 세제곱이니까 그 a는 그 x보다는 되게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a가 x가 10의 12제곱 이하니까 a가 아무리 커봐야 그 10의 4제곱일 겁니다. 그럼 뭐 b도 마찬가지겠죠. 뭐 10의 4제곱보다 같다가 안 들어가는 건 그 a,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a, b가 각각 10의 4제곱 이하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를 각각 그 10의 4제곱까지 돌리면 그거는 또 그 10의 4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은 10의 8제곱이고 10의 8제곱을 그 테스트 케이스 100개에 대해서 다 하면 이것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이것도 또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B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적당한 A에 대해서 그거에 적합한 B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는 3이다. 그러면 A는 3일 때 그러면 B는 그 x-a 세제곱의 그 세제곱근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적당한 b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b 세제곱은 x-a 세제곱인 이런 그 꼴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문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a가 10의 4제곱까지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10의 4제곱을 뭐 n이라고 합시다. y라고 합시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정수에 대해서 뭐 y 곱하기 그리고 그 각각 그 그러니까 각각의 a에 대해서 어떤 b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래서 이 적합한 b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x는 35일 때 a는 뭐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a 세제곱은 8이죠. 그러면 b는 그러면 우리는 그 x-a 세제곱은 27이에요. 그럼 27이 어떤 수의 세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보통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적합한 수, 어떤 적당한 수, 예를 들어서 5천에 대해서 5천을 세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5천을 세제곱을 하면 5천 이 우리가 생각하는 27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보다 답은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합한 다른 수를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해답의 범위를 1에서 만까지로 잡았을 때 안 되는 거니까 5천에서 안 되죠. 그럼 5천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1에서 4,999까지 적당히 중간에 있는 수 2,500에 대해서 세제곱이 이거보다 작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절반씩 줄여 나가서 뭐 결과적으로 어떤 수가 되는지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이너리 서치, 그러니까 이분 탐색, 그 중에서도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는 1일 때, A는 1일 때, 뭐, 그러면 그 남는 수는 x-a 세제곱은 34죠. 그러면 우리는 이 a 세제곱에 해당하는 수가 몇인지를 그 만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다 내려보면은 4부터는 안 되는구나. 4까지는
4까지는 이거보다 커서 안 돼.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이 방법이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4까지는 안 되고 3 이하라는 거를 그러니까 A는 1일 때 답은 4 미만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A는 2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이미 이 34보다 더 커서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x-a 세제곱은 27이잖아요. 그럼 4까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위에 있는 34보다도 더 큰데 우리는 그거보다 작은 27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데 그게 4보다 큰 수로 나올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A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올라가고 B는 내려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포인터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A에 대해서 한 번씩 따지면서 모든 B를 만부터 1까지 딱 한 번씩만 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적당히 큰 x-a 세제곱에 대해서 안 되는 건 x-a 세제곱이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도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조사를 할 때 이미 안 된다고 판정이 나온 B의 후보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부터 내려가면서 이미 이거보다 크다고 되지 않은 것들만 계속 계속 보는 거죠. 투포인터 네, 지금 제가 코드 작성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투포인터로 푼 게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그러니까 i는 1부터 i 세제곱이 n보다 작은 이 조건 안에서 j를 만부터 해놓고 내려가는 거죠. 뭐 이 j는 전역 변수로 선언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어차피 스코프가 이한이니까 여기서 선언을 했지만, 그래서 j는 만부터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j를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보면서 이 수보다 앞으로 작은 거에 대해서만 따질 거니까 내리고 나서 다시 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단순하게 계산이요. 어떤 정수의 세제곱근이 정수인지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죠? 네, 셋에다가 미리 다 박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계산은 아니에요, 사실. 셋을 쓴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단순한 계산은 아니에요. 셋을 쓰는 건 이미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순한 발상은 아니게 돼요. 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투포인터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g세제곱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하는 함수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셋을 써서 셋에다가 1의 세제곱부터 만의 세제곱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세제곱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1의 어떤 세제곱과
x-a 세제곱이 이 안에 존재하면 yes, 아니면은 그리고 다 훑어봤는데 아니면 no,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 그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 시간 복잡도로는 n 로그 n이 되죠.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 셋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원 배열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전부 다 해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t가 100이나 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100개나 되면은 그 1부터 10의 4제곱까지 전부 다 해보는 다 해보는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투포인터예요. 제가 지금 네, 투포인터가 제일 빠른 것 같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를지도 모르겠지만 A 세제곱, B 세제곱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임의의 A, B에 대해서 보는 방식으로는 그 투포인터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글쎄요, 자꾸 인수분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수분해를 어떻게 풀지? 솔직히 그것도 좀 막막한데.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파라메트릭이나 투포인터나 아니면 이 배열에다가 세제곱 다 집어넣고 그 위에서 바이너리 서치하거나 이것들 중에 하나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간편한 방법은 셋에다가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셋에다 집어넣으면 바이너리 서치가 되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파라메트릭일 거고요. 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메트릭으로 하면 31ms 만에 끝나요. 31ms 코드포스 저지가 시간을 30ms 정도 단위로 재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빠른 시간일 거예요.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죠. 질문 있나요, 더? 투포인터는 앞으로 되게 많이 써먹게 됩니다. 다음번에 문제 나오면 그때 푸시면 되죠. 근데 이게 투포인터 같은 기법은 되게 여기다 이걸 써먹을 수 있나라는 게 되게 알아먹기가 문제를 보고 여기다 이걸 써먹을 수 있나라는 걸 알아보기가 어려운 쪽이거든요. 그 기법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케이스를 여러 번 보는 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투포인터로 풀리는구나라는 걸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C였고요, 여기까지. 문제 D는 일단 여기는 되게 n이 작아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가 좀 흥미로운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해요, 우리가.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n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n이 한 20만이면 이건 되게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퍼뮤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 어떤 순열, 퍼뮤테이션 우리말로 순열이라고 하죠. 1부터 n까지 그 수가 한 번씩 등장하는 이런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열을 이런 트리 형태로 변환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3, 5, 2, 1, 4 이런 식으로 그 순열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제일 큰 거를 루트로 하고 그 큰 거 밑에 그 왼쪽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그리고 오른쪽 것들 중에 제일 큰 거를 그 다음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계속 그 수열을,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는 식으로, 이 수열을 트리로 만든대요. 그렇게 트리로 만들었을 때, 각 노드들이, 그러니까 3, 5, 2, 1, 4 각각의 수들이 깊이 몇에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3은 루트로부터 거리가 깊이가 1인 여기에 있고, 뭐 4는 깊이가 1이고, 2는 깊이가 2고, 1은 깊이가 3이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수가 어떤 깊이에 있는지를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에 대해서 트리를 형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좋은 접근은 해보는 거죠. 직접 이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3, 5, 2, 1, 4 4라고 있을 때 우리는 이 5가 제일 크니까 그 5를 루트로 하고, 그리고 그 3이랑 2, 1, 4가 되고, 그러면 그 3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2, 1, 4에서 이 중에서 4가 제일 크니까 이거를 루트로 해서, 그러니까 트리라는 건 서브 트리도 트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위쪽을 생각하지 않고 이 214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트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14를 가지고 또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4가 루트로 오고, 그리고 그거 말고 왼쪽에 있는 2, 1이 여기 오고, 그리고 오른쪽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2, 1이 남는데 2, 1 중에서 큰 2가 이 나머지 부분의 루트가 되고, 나머지 1이 그 이 밑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어요. 재기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 구현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쪼개진다면, 반 쪼개지고 반 쪼개지고 반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쪼개진다면, 우리는 어떤 긴 거 하나가 있고, 다음 스텝에서는 절반 하나랑 절반 하나랑 루트가 있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그 절반 하나랑 그 절반 하나랑 그 가운데 루트,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 절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쪼개진다면 절반씩 쪼개져서 약 로그 n번 이만큼 쪼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쪼개는 데에는 그 시간이 n만큼 걸리죠. 그러면 이걸 다 쪼개는데 n 로그 n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끔찍한 형태의 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7, 6, 5, 4, 3, 2, 1 이런 형태의 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최악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예제가 될 텐데, 그러면 7, 6, 5, 4, 3, 2, 1 이렇게
그 줄줄이 달리면서 그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그 하나씩밖에 안 줄게 되죠. 그러니까 그 노드의 크기가 그 집합의 크기가 하나씩밖에 안 줄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큰 거 하나에서 달랑 하나 빠지고 나머지, 그리고 여기서 또 달랑 하나 빠지고 나머지, 또 달랑 하나 빠지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 남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하는데 n이고, 이렇게 단계 개수가 또 n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한 이 최악의 경우, 제일 큰 거 띄고 나니까 큰 거 하나가 또 나오는 이런 그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n 제곱이 걸린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n 제곱으로 풀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n이 100밖에 안 돼요. 아주 다행히도. 우리는 이 문제를 다행히도 n 제곱짜리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식으로 그 끔찍한 형태로 뭐 100, 99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과정이 100개 이렇게 100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번 쪼개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찾아가지고 쪼개고 그런 방식으로 제일 큰 걸 매번 찾아서 쪼개는 방식으로 해도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코드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n이 100인 거 보고 전 이렇게 재규함수를 만들어서 구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이거 함수 호출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이거는 한 줄 만들어 놓고 읽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제일 큰 거 왼쪽이랑 제일 큰 거 오른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 제일 큰 거의 위치에다가 그 현재 깊이를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의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해서 각각 재계함수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최악의 경우에 n 제곱이 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 그게 그 이제 막 와서 D를 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좀 그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건 꽤나 흥미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n이 그 20만이다. 그러면 이거를 n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끔찍한 트리가 나오면 n 제곱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뭐 n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는 매번 그 이 현재 트리에서 제일 큰 거를 루트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7이 처음에 빠지죠. 7이 빠지고 나면 6은 그 다음에 무조건 루트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수가 있을 때 그 큰 것부터 어디에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큰 것부터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했을 때 그 큰 거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서브트리의 루트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쪼개는데 시간이 이 크기만큼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만큼 걸리지 않고 큰 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금방금방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좀 더 그 자료 구조의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은 세그먼트 트리를 써서 그 몇 번 노드부터 몇 번 노드까지 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몇이냐 라는 식으로 쿼리를 넣어서 푸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 문제 D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문제 2로 가겠습니다. 문제 2인데요. 문제 2는 또 바이너리 서치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버를란드에서 그 N명의 플레이어가 무슨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각 I번째 플레이어가 A, I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고 그 한 명 남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그 토큰이 많은 쪽이 적은 쪽의 토큰을 가져간대요. 만약에 토큰 개수가 같으면 둘 중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무작위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이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몇 번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4, 3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처음에 2로 시작했으면 그 옆에 있는 1을 먹고 커서 3이랑 붙어서 또 이기고 그러면 자기가 6이니까 6, 4 붙어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그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보다 작은 걸 쓸어먹고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n이 좀 큽니다.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각각 그, 어,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아니, 그냥 모든 그 플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그 나머지 플레이어들 중에 제일 약한 것부터 쓸어먹고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몇 번 플레이어부터 몇 번 플레이어까지 승산이 있는지를 그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이번에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1, 2, 4, 1, 2 이걸 정렬을 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4 있어요. 만약에 그 3번 플레이어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번 플레이어가 승산이 있으면 그 3번보다 더 큰 플레이어는 항상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번 플레이어가 승산이 없으면 1번보다 그 작은 플레이어는 무조건 승산이 없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참가자 배열에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중간에 어떤 적당한 참가자 한 명을 찍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적당한 참가자 한 명을 찍어봐요. 야, 4번, 너 얘네들 다 쓸어먹고 시작해서 얘네 다 밀어버릴 수 있니? 라고 중간에 적당한 참가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나머지를 다 이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4번이 되면 그 4번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번이 안 되면 4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적어도 몇 번째부터 이 승산이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는 전부 승산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에 한번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 정렬된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가진 토큰 개수 순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 적당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시작을 했을 때 다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다 이길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 이길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역시 제일 작은 것부터 싸움을 붙여보면 돼요. 제일 작은 것부터 싸움을 붙인다고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왜냐면 그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까지 다 싸움 붙이기는 좀 또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얘네들을 다 먹어놓고 시작을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작은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합으로 시작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각각 다 쓰러뜨려 보면 되는 거죠. 중간에 막히면 거기서 이 플레이어는 승산이 없는 거고, 막히지 않고 전부 다 쓰러뜨릴 수 있으면 이 플레이어한테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플레이어부터 승산이 있는지를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매번 그 플레이어들을 각각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더해가면서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근데 해결한 다음에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배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배열에서 첫 배열에서 몇 번째였던 플레이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찍어줘야 되는데, 뭐 이걸 하려면은 그 밑에다가 이 원래 번호가 몇 번이었는지를 각각 번호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몇 이상일 때, 처음에 토큰이 몇 이상일 때 승산이 있다라는 걸 구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토큰이 몇 이상인 플레이어만 출력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해도 됩니다. 뭐 그래서 문제 2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오늘 바이너리 서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다음 F번 문제인데, equalized array. 이 문제는 어떤 배열이 있고 또 배열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대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배열의 원소를 일부를 지워서 모든 원소가 각각 등장하는 횟수가 같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1이랑 2가 각각 2번씩 등장하죠.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 각각이 등장한 횟수를 똑같이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최소 몇 개를 지워야 하는가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를 지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이번에도 어떤 A라는 배열이 있고 1, 3, 2, 1, 4, 2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또 어떤 형태로 치환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지우기만 할 거고, 우리는 이 원소가 각각 같은 게 몇 개씩인지만 신경을 쓰지, 각각의 원소가 뭔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같은 게 몇 개씩 있는지를 새로운 배열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B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B는 이렇게 1이 두 번 나오니까 2, 2가 두 번 나오니까 2, 3이 한 번 나오니까 1, 이런 식으로 B라는 배열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 B라는 배열의 모든 원소를 다 같게 만드는 문제로 이걸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을 했고, 우리는 여기서 그 원소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원소를 맞출 때 뭐 만약에 전부 다 2로 맞추고 싶다. 전부 다 2로 맞추고 싶으면 1을 전부 지우는 식으로 맞출 수가 있죠. 아니면 전부 다 1로 맞추고 싶다. 그럼 1보다 큰 걸 전부 1로 만드는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열에 있는 거를 몇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면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몇을 기준으로 맞추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그거보다 작은 건 전부 지우고 큰 건 자신에게 맞추는 그 특정 위치에 맞추는 이 연산들을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어떤 그 어떤 수에다 맞추는지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수에다 맞추는지가 좋은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수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에다가 맞추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던 수랑 다른 거에다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존에 있던 수랑 다른 거에다 맞추면 이만큼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에다가 맞추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 이거보다 기존에 없던 수에 대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거보다 낮은 건 전부 이거보다 낮은 건 이거보다 낮은 건 이거보다 더 낮으니까 지워지는 원소의 개수는 같고, 그리고 크기를 줄이는 그런 원소들은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걸 이만큼 줄여야 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있던 원소들의 개수만큼만 맞추는 게 이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알아놓고 나머지 원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특정 원소 하나하나의 높이에 맞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춘다, 이거에 맞춘다, 이거에 맞춘다, 이거에 맞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게 배열이 정렬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지운다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여기다 맞춘다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분합 배열을 만들어서 자신보다 작은 건 전부 지우고 자신보다 큰 것들은 각각 합에서 이만큼의 합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거 곱하기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서 이만큼이 코스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각각 원소에 대해서 최소 코스트가 몇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취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렬을 해야 되죠. 정렬을 하는데 n log n이 걸리고요. 우리는 각각의 우리는 처음에 정렬을 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해놔야 돼요. 부분합을 구하는데 n이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 여기 부분합이랑 여기 부분합을 이용해서 이거 빼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n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간 복잡도를 지배를 하는 건 정렬 n log n이 되니까 총 n log n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G로 넘어갈게요. 문제 G는 좀 복잡한 문제죠. 문제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로피 드라이브를 앞에서부터 스캐닝을 하는데 스캔을 하면서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인 플로피 드라이버래요. 이 A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게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값에다가 더한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안 적어놨네. 더한 값을 뭐라고 하는지를 안 적어놨네요, 여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가면서
값을 더한대요. 그런 식으로 더했을 때 우리는 어떤 x라는 배열을 위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xi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 문제에선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1, 마이너스 3, 4면은 우리는 여기 그 1, 마이너스 2, 2,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2, 0, 4, 한 바퀴 돌았고 이런 식으로 맨 앞에서부터 이런 한 바퀴씩 도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어떤 수를 이걸 뭐라고 해? t라는 왜 변수 이름 안 적어놨어 여기? 몰라. 어떤 x라는 수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킨대요.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우리는 어떤 xi라는 수에 대해서 그 수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 수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i가 2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2 이상의 처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이상의 처음으로 도달을 하려면 2가 아니라 3이네. 2 이상의 처음으로 도달하는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니까 t는 2일 때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출력을 하는 이런 식이죠. 좀 까다롭죠 문제가. 그래서 일단 전 이거보다 더 설명은 안 할 테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읽어보고 여기서 제시하는 예제를 제시하는 예제를 한번 손으로 실행을 해보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디스크 위를 앞에서 뒤로 돌리는데 특정한 값에 도달하는지,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도는 값이 약 0 이하면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계속 돌아도 수가 커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린 8에 도달하고 싶다. 근데 8에 도달하고 싶은데 이거를 계속 돌려도 8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아예 도달할 수 없는 경우는 또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돼 있고요.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일단 이거는 정수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테이블을 2번 정도 치환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어딘가 전 일단 한 군데 피크를 하나를 잡았어요. 피크라는 게 뭐냐면 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저 x 값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거에 제일 높은 값 하나를 잡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잡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답이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 이전에 답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이거보다 크면서 전체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전체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크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게 돼요, 답을.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바퀴 돌 때 피크를 잡아둡니다.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단 P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SP를, 그러니까 P까지의 합을 잡아놓고 그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를 하고 그거보다 큰 경우를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P에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P를 원점으로 하는 그 디스크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를 여기서 그 처음에 있던 이 디스크 A를 그 A의 P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여기 특정한 피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떤지를 이렇게 새로운 배열로 잡습니다. 이걸 B라고 합시다. 이걸 처음에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걸 몇 바퀴를 돌린 다음에 이 위에서 어느 지점에서 찾게 되느냐를 찾는 문제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기도 이전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피크를 한번 거친 다음에 몇 바퀴를 돌리는지는 x s 를 시그마 a로 나눈 목만큼 몇 바퀴를 돌리는지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는 x 마이너스 sp죠. 그리고 몇 바퀴 돈 다음에 이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또 이거를 몇 칸 갔을 때 피크가 맺힌지를 이 위에다가 기록을 해둡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몇이라는 수를 어떤 특정한 수를 어디서 몇에서 도달을 하는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칸 가서 8에 도달을 했다. 7칸 가서 11에 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 몇 칸을 가야 하는지를 정리를 해놔요.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크 이전에 답이 나오는 경우 이 SP가 X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서 그거를 이쪽 테이블에서 찾거나 이쪽 테이블에서 찾거나를 해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건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부분이고, 몇 번에서 이 수에 처음으로 도달하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부분이고, 전 여기 이런 식으로 T1은 첫 번째 피크 이전에 답이 발견되는 경우의 테이블이고요. T2는 첫 번째 피크 이후에 답이 발견되는 경우의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에 도달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도달을 했던 적이 없는 새로운 피크에 도달을 하는 경우에 T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해서 T1이랑 T2를 각각 만듭니다. T1이랑 T2를 만들고 T1이랑 T2를 각각 피크 이전에 답이 나왔을 때랑 피크 이후에 답이 나올 때로 나눠서 풀고, 만약에 피크 이전에 답이 안 나왔는데 한 바퀴 돈 합이 0 이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좀 정신없긴 한데 제 생각엔 이거보다 한 30분 정도 더 고민해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거보다 잘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주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A라는 배열을
어떤 피크에 도달하기 전까지랑 그 이후로 생각을 해서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대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피크에 도달한 다음에 한 바퀴 한 바퀴에 대해서 각각 테이블을 만들어서 몇 바퀴 돈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거를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구한다 라고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는데 좀 뒤쪽 문제에 대해서 좀 어수선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았는데요. 이게 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사고를 겪어서 여러분 계란은 터뜨려 놓고 먹도록 합시다. 라면에 있는 계란은 터뜨려 놓고 먹도록 합시다. 아이씨 어디 아직 안 닦은 데 없지. 지금 진짜 라면 먹다 터져가지고 후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씨 어떻게 라면을 먹다가 계란이 터지지? 아씨 어떻게 먹다가 터지지? 좀 그거보다 일찍 터지면 안 되는 걸까? 아니 하긴 내가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쯤 경험할 법도 하지. 그래.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으니까. 네. 아, 그래도 풀어먹는 계란이랑 안 풀고 그대로 라면 안에서 익힌 계란은 또 맛이 다르단 말이야.